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전문가 모셨습니다.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카타르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다, 이런 보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 네, TV로 아주 잘 봤습니다. TV로 잘 봤고요. 네. 항상 이제 뭐 중동 순방하면 MOU 얼마 했다,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는데 결과는 이제 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MOU에 불과하다. 네. MOU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뭔가를 앞으로 해야 되는 거. 후속 네. 조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좀 하겠죠. 지난번에 빈살만 왕세자 만났잖아요. 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좀 진전된 게 없죠. 실질적으로 별로 진전된 게 없죠. 아, 그래요? 이번에 뭐 지난번에 MOU 290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후속 조치로 가서 뭘 이제 열심히 또 한다고. 몇백 조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뭐 나오기는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1년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언론 관심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또 사라지고 흐지부지 사라지고 네. 항상 그래왔다는 얘기죠. 소장님. 앞으로 그 보도를 할 때 그 MOU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그 실질적인 어떤 그 계약 구체적인 그런 거 있다든가 네. 뭐 그런 걸 보도를 MOU는 MOU하고 경제 효과 막 이러죠. 네, 몇 조 원의 경제. 그런 추상적인 그런 거 좀 언론도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아니 뭐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첫 국빈 방문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경우에 그 43년 만에 대통령 방문이었죠. 최계화 대통령 이후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살만 왕세자 방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 뭐 양국 간의 그런 외교 관계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은 것이고 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 해외 순방이 잦으신 편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적으면 1년에 한 4번 뭐 정도, 많으면 7번. 그 제일 많았던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나가셨어요. 네,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해외 순방이 굉장히 잦으신 것 같아요. 올해도 거의 한 번 빼고 매달 아마 그 나가신 걸로 아는데 뭐 해외 순방하고 이제 돌아올 때 성과가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성일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가 그 기대한 만큼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동에서 새로운 붐이 인다는데 붐이 진짜 있는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 무력 충돌 계속해서 민간인 사망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전쟁 단계로 비춰볼 때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어디쯤 왔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뭐 거의 3주가 다 돼가죠. 예? 그 3주가 다 돼가고 지금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구도다. 네. 이제 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아직 온건파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상은 지금 뭐 계속해서 지상군 투입 뭐 초읽기 들어갔다 그러는데 지금 뭐 거의 2주가 다 돼갑니다. 아직 네. 못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폭격은 계속되고 있고요. 폭격은 계속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민간인 피해는 계속 나고 있고 안 들어가는 이유는 미국에서 일단 인질 석방부터 먼저 해야 된다. 늦춰라. 라는 요청을 했고요. 이스라엘이 그걸 아마 요청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을 늦추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의 군함이 또 동지 중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6함대 지휘함이 또 가고 있답니다. 마운트 위튼이라는. 그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또 항모 전단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이미 제럴드 포드는 가 있고. 그래서 군비 지금 군사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다. 왜 이러는가? 미국이 네. 왜 이러는가? 그것은 결국 그 이란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좀 막으려는 그런 작전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상당히 원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잘못하면 조금 더 확전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우려도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세기에 흔히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로 부르는 그 중동 전쟁이 쭉 있어 왔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가 지금까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런 현재 상황인데 특히 21세기 들어와서는 뭐 우리 그 과거에 지난 세기에 있었던 그런 그 국제전 그러니까는 이집트와 요르단이 뭐 동시에 막 저 이스라엘과 붙고 이런 전쟁은 없었는데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그 전쟁이 계속 있어 왔죠 지금까지.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라기보다는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하마스 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고 예. 이런 것이 사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20세기에 그 이스라엘을 중동 국가들과 물론 대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건국했던 그 40년대부터 계속 한 수십 년 동안은 노동당이 계속 집권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아랍 세계와 갈등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양국가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할까 좀 모색을 해보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90년대, 93년 뭐 이 정도 들어오면서 완전히 붕괴됐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에 의해서 이제 총리까지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로 리쿠드 당이 집권을 사실상 거의 이제 지금까지 계속 중간에 잠깐 빼고는 장기 집권을 해오면서 사실상 그 평화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다. 노동당은 지금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뭐 네. 국회의원 수가 뭐 10명도 안 되는 예. 그렇게 전락해 버렸고 마찬가지 동시 이게 이제 한쪽만 그런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양쪽이 쳐야 손바닥 소리 나는 건데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피에로를 그러니까 그 파타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과거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한때 무장 세력이었고 뭐 무력 충돌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두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외교적인 그런 그 무대로 올라섰고 근데 이런 것들도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부터 동시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우리가 하마스로 대표되는 이쪽 팔레스타인도 과격 세력만 남아 있다. 네. 결국은 극단적인 그 근본주의 세력 둘 양쪽에서 부딪히는. 그래서 전쟁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평화를 바라는 그런 그 세력들은 양쪽에서 모두 배척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교수님, 네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갔잖아요. 네. 다녀왔는데 네. 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말릴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팩트는 네.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말리러 간 게 아니고 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리기보다는 일단 가자 주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라. 네. 공격하는 거 전쟁은 오케이. 그리고 지상군 투입도 하되 일단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라. 네. 그다음에 국제법에 따라라. 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뭐 전쟁을 말리러 간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그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것이 미국이 말리고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판단으로도 지금 원포는 계속 놓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도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피해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들어가서 뭔가를 완전히 그들의 말대로 괴멸을 시켜버리면 뭐 되겠는데 뭔가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물러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현 정부의 타격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땅굴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파있다. 근데 땅굴을 어느 정도 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벙커버스터도 있고 그런데. 근데 500km라지. 500km. 땅굴이 500km 어마어마한- 어떻게 언제 다 붙습니까? 막을 수는 있잖아요. 막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군인이 들어가야죠. 병력이 들어가야 그걸 할 수 있지. 베트남 전쟁 때 네, 우리 무기로서는 봤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래. 30m 밑에 있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쉽게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 정도 준비를 안 하고 그 도발을 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쉽지 상황.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거 이스라엘도 책임이 있다면서 좀 양쪽의 자성과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네. 이게 이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이제 유엔이 이스라엘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뭐 편을 드는 것 자체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 네. 그래도 좀 유엔은 항상 인도적으로 민간인 중심으로. 예, 항상 이스라엘은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한다고 항상 불만을 얘기해 왔고 그렇습니까? 항상 그래요. 예. 한 번도 유엔이 자기 공정한 중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두 민족만 놓고 보면 네. 강자는 또 이스라엘. 아유 엄청나게 강자죠. 예. 엄청나게 강자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로서 왜 이렇게 서운해하는가? 예. 이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망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전에는요. 2014년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51일을 전쟁을 했어요. 예. 이스라엘 사망자 100명도 안 돼요. 예. 군인 포함해서 민간인이. 예. 근데 이번에 얼마나 났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거기다가 이제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 죽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 공격하면 민간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이 돼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 역지사지 입장을 잘 못해요. 팔레스타인 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쟁 때문에 저쪽 상대방이 죽은 거를 생각 못하고 네. 자기 쪽에 이번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열받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그 국가들 반응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마스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런 목소리가 가장 많긴 많습니다. 뭐 당연한 규탄합니다.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규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빨리 그 긴장 완화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 다음으로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수지만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개 국가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네. 중동에 있는 국가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아시아에는 말레이시아가 그랬고 예.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 아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하마스를. 하마스. 예. 그런 왜냐면은 좀 전에 교수님 아니 사실 우리가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을 한 그거를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이건 예. 누차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리지만 네.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또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픔을 또 생각해봐야죠. 지금 팔레스타인의 비인도적 비인륜, 그다음에 반인륜, 그다음에 그 국제법 위반.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보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하마스가 이번에 민간이 죽은 걸 잘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국제사회가 발표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16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어느 쪽도 비난도 지지도 안 하는 그러면서 빨리 긴장 완화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유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쪽도 지지를 하지 않는 중립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국제 기구의 존재 이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당연히 저쪽이 또 반대쪽으로 치우쳐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도적인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가자지구 물, 식량, 전기 다 끊었어요. 네네. 이거는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로서는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가자 주민 사이에 하마스 대원이 있고 가자 지구 내에 하마스 대원이 있는데 하마스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물과 식량과 이런 것들을 대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일종의 집단 체벌이죠. 집단 체벌이긴 한데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하마스를 고사 작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가자 지금 이집트 국경으로 생필품이 들어가는데 연료도 안 주고 있잖아. 연료도 지금 안 들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가자 지구에 이런 것들을 대줄 용의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날까요? 그러니까 참 암울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라파 국경을 통해서 국제사회 구호품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예.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이 못 들어가서 지금 문제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계속해서 라파 국경을
계속 개방을 하면 되는데 얘들은 또 이집트는 자기 정치가 있잖아요. 네. 가자 주민이 막 몰려 들어와서 이집트 들어오면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부담이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나이 반도로 네. 넘어올까봐 이제 그 이집트 입장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이 바라는 것은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시나이로 가버리는 거. 다 가면 예, 그리고 서한 그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요르단으로 요르단으로 가버리는 거. 네. 이게 저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요르단과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아랍 네. 국가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팔레스타인들이 그 시나이 반도로 가고 요르단으로 가 이렇게 되면 거의 파탄 나는 거고요. 거기 외교 관계. 그 다음에 그 시나이 반도에 이미 베두인이라고 또 주민들이 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우리가 1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네. 그 똑같은 일이 또 납니다. 그런 상황을 이집트 입장에서도 그거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 국경을 열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좀 반추해 보면 네.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나서서 네, 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못 하고요. 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중국이 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다 모여서 좀 압박해야죠. 아니 평화를 위해서. 카이로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카이로 별 성과가 없었잖아요. 별 성과가 없었어요. 아무 성과가. 그러니까 그 유엔이 별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다음에 유엔의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도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미영프 세 나라는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아니 근데 소장님 하루에 700명 이상 이렇게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들의 이 정신 구조하고 이게 다른 게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금 그 이 장기화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다음에 미국 이 세 나라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고 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입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이후에 그래도 지금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만 네. 보십시오. 그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쟁 이후로 저 지지율이 확 올라가요. 지지율이 땅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올라갔죠. 네. 원래 전쟁을 하면 그런 법이죠. 그렇죠. 원래가. 푸틴 대통령도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는 그 이례적으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격을 당했잖아요. 네. 먼저 침범한 게 아니라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국민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국제적인 수준에 그래요? 대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여기서 네. 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근데 네. 하마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민족 말고요. 네. 하마스의 정치적 이해 네. 그리고 이스라엘 몇몇 권력자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전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마스의 정치적 이익은 사실상 자기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이 압도적 우월한 군사력으로 가자 주민이 많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 방패, 인간 인질을 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하마스는 잘못했고 이스라엘은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억압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안 세워주고 탄압하니까 결국 하마스라는 이는 무장 정파라고 하지만 저는 테러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단체가 등장을 해서 결국 강대강의 대치로 하면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강한 이스라엘이 훨씬 많이 양보해야 된다. 어떻게 여기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네. 이스라엘이 훨씬 더 양보해야 되고 더 많이 포기를 해야만 어떤 해결 가능한 해결책이 나오지 생존 가능한 해결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두 그룹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메비우스 띠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외쳐야 됩니다. 전쟁을 멈추자고요. 성일관 교수님, 임상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